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테넷은 개인적으로 조금은 불친절하다고 생각하는 영화입니다. 스토리의 진행이나 사건을 화면 없이 함축적인 대사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렇게 쌓인 정보들은 쉽게 해소되지 못하며 버퍼링이 좀 걸립니다.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쟤네들은 대체 왜 저러고 있는 건지 감을 잡기 힘들 때가 좀 생기죠. 한번 보고 전체를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영상은 테넷의 스포일러가 가득한 테넷 해석 영상 1부입니다. 영화를 이해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나는 어차피 볼 건데 스포일러 따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에게만 추천합니다. 주인공을 포함한 CIA 요원 몇 명은 자신들의 신분을 미국인 용병으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러시아 단체, 정확히는 사토르의 부하들에게 고용되었죠. 러시아 단체는 이들을 오페라 극장의 테러 진압 부대로 위장하고 CIA 요원과 플루토늄 242를 탈취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테러 발생 이후 VIP 좌석에 있던 사람은 마치 예측이라도 한 듯 놀라지 않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측 인물이고 우크라이나가 바로 이 테러의 주범이니까요. 테러범들은 모두 매수되었고 수많은 진압부대 또한 모두 매수되었습니다. 허나 진압부대와 테러범들이 서로 싸우는 걸 보면 이들은 서로가 같은 사람에게 매수되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오페라 극장에 설치된 폭탄을 제거하려던 중 인버전된 총알로 그를 누가 구해주는데 바로 이 사람은 차후에 나올 닐입니다. 테러 진압 부대와는 달리 인버전의 방호복을 모두 입고 있고 카메라 또한 그의 배낭에 걸린 고리를 잠시 비춰줍니다. 바로 이후에 등장하는 CIA 요원도 우리 요원이 아니라고 말하죠. 주인공 일행은 공연장을 나와서 원래 타고 있던 승합차로 이동하지만 데려온 사람이 VIP와 함께 있던 요원이 아니라는 게 발각됩니다. 그리고 기찻길에서 고문을 당하며 관련 정보를 추궁당하죠. 여기서 좌우로 지나가는 열차들은 시간의 순행과 역행을 의미합니다. 이는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설정이기도 하고요. 주인공은 아까 옷을 갈아입었던 CIA 동료가 건네준 알약을 삼키고 정신을 잃습니다. 어디선가 눈을 뜬 주인공 앞에는 사후세계에 온 걸 환영한다며 테넷 관련자가 대놓고 처음 등장합니다. 알약을 먹었던 주인공은 사실 죽지는 않았으나 일시적인 죽음은 있었다고 추측이 가능하죠. 이 관련자는 테스트에 합격했다고 언급하는데 테넷은 정보나 비밀을 자신들의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은 영화 내내 언급되죠. 그리고 서로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요. 여기서 양손으로 깍지를 끼는 제스처는 기찻길처럼 순행과 역행이 교차하는 걸 뜻합니다. 주인공은 해상풍력 발전소 안에서 약 2주간 대기하다가 인버전 관련 연구원을 만납니다. 여기서 인버전에 대한 개념을 영화에서 처음 설명하는데 이는 거의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영화에서 그 누구도 이처럼 친절하게 설명해주지는 않거든요. 딱 이 시점 이후부터는 대사 그대로 정말 느껴야 합니다. 주인공은 산제이 싱이란 거물급 무기상에게 인버전된 총알의 정보를 얻고자 뭄바이로 갑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일할 사람을 부탁하죠. 여기서 세상에 어둠이 내린다 라는 CIA 요원들의 암구호를 통화 초기에 하는데 이는 통화의 인물이 CIA 요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칭 현지 요원인 닐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닐은 주인공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듯한 오묘한 표정을 짓습니다. 만약 작품을 볼 때 배우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하시는 분들은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 같지는 않은 표정이죠. 그리고 실행해야 할 작전에 대해서는 문제는 시간이 아닌 생존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은 시간이고 벌어질 일은 반드시 벌어진다는 걸 닐은 처음부터 은연중에 얘기를 한 거죠. 아직 주인공은 모르지만요. 이들은 산제이싱이 있는 높은 건물로 침투합니다. 이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중력을 거스른 장면이 나오는데 딱 인버전을 연상케 합니다. 주인공은 산제이싱으로 위장한 테넷 소속인 프리아를 만나고 사토르라는 러시아 재벌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프리아는 사토르에게 접근하기 위해 크로스비경을 소개시켜주죠. 크로스비경을 만난 주인공은 오페라 극장 위장 테러와 같은 날 스탈스크 12에서 큰 폭발이 있었다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이는 사토르와 연관되어 있죠. 그리고 캐시라 줄여 부르는 여주인 캐서린 바튼에게 접근하기 위한 방법을 조언받습니다. 크로스비경의 조언대로 아레포가 만든 위작 덕분에 주인공은 캐서린과 만나게 됩니다. 캣은 이 자리에서 지난 베트남 여행에서 사토르는 예전처럼 애정을 보였다는 것과 배에서 뛰어내리는 어떤 여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내용은 후반부에 나올 장면 중 하나입니다. 대화를 하던 중 사토루의 부하들이 나타나고 잠깐이지만 화끈한 주방 격투씬이 펼쳐집니다. 이후 캣과 만난 주인공은 프리포트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프리포트는 공항에 있는 창고이자 일종의 조세 피난처죠. 주인공과 닐은 프리포트를 조사하며 프리포트 중앙 큰 공간에는 뭔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곳이 사토루가 이곳을 드나드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이들은 프리포트에 들어갈 계획을 짭니다. 보잉 747기를 창고로 돌진시키죠. 결국 이들은 프리포트의 화재 시스템을 뚫고 중앙 공간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회전문이 있었죠. 즉 인버전 장치를 보게 됩니다. 사실 이들은 이 장치의 용도가 뭔지는 모르죠. 정확히는 닐은 알고 있지만 아직은 비밀이고 주인공만 모르는 상태죠. 그리고 갑자기 인버전 장치 안에서 튀어나온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주인공은 역행, 즉 인버전된 자신과 맞닥뜨리고 반대편에 있는 닐은 역행이 아닌 순행, 즉 역인버전된 주인공을 쫓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순행과 역행이 한 공간에서 만나는 첫 번째 시퀀스이고 나중에 나올 이해 못할 장면들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테넷의 명제와도 맞고요. 이 시퀀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 가서 좀 더 하겠습니다. 프리포트 사건 이후 프리아는 주인공에게 얘기하죠. 네가 본 건 인버전 장치이고 그 둘은 동일한 사람이다. 그리고 오페라 극장의 러시아 조직은 바로 사토르의 조직이었다는 것과 당시 플루토늄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정복으로 넘어갔다는 사실 또한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소 혼란스러웠습니다. 테넷의 많은 비밀들 때문인지 사토르와 미래 세력과 관련되어 있는 건 알겠지만 죽여서도 안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과 플루토늄 미사일을 회수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죠.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말로만 합니다. 하지만 이 대화 역시 영화 후반부에 해결됩니다. 이후 주인공은 캣을 통해 사토르에게 접근하는 데 성공하고 그와의 첫 만남에서 오페라라는 단어를 꺼내며 그의 환심을 얻습니다. 오페라 극장 습격에서 등장했던 물건을 자기가 훔치려고 하는데 이를 사토르에게 도와달라고 하죠. 사토르는 돕지는 않겠으나 사겠다고는 합니다. 그는 연이어 자신의 고향인 스탈스크 12의 이야기도 꺼냅니다. 그렇게 미래에서 온 물건을 처음 발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보관함에는 그의 이름인 안드레이 사토르가 적혀진 문서가 들어있었고요. 이는 미래 세력과 사토르의 첫 번째 연결이자 첫 번째 타임캡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이탈리아로 옮겨질 예정인 플루토늄 미사일을 훔치기 위해서 주인공과 닐은 에스토니아 탈린으로 갑니다. 하지만 이 작전을 준비하는 과정은 버스 안에서 닐과의 대화로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버스, 대형 버스, 트레일러, 소방차 등등 작전은 어마어마해 보이는데 그 준비 과정은 이 몇 마디로 끝납니다. 또한 사토르도 아내인 캣과 함께 탈린에 있는 프리포트로 옵니다. 그리고 프리포트 앞에 주차된 차 안에 사람이 마스크를 쓴 것으로 보아 여기 프리포트에도 인버전 장치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캣과 사토르는 다툼이 생기고 캣은 사토르에게 총을 겨눕니다. 저는 이것이 아마도 사토르가 캣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된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전에 요트 사건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미래 세력과의 할 일이 좀 더 중요하고 캣은 자신이 소유하지도 못하는 데다 현재는 방해물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 거죠. 한편 주인공과 닐은 플루토늄 미사일 탈취 작전을 시작합니다. 운반 차량을 대형차로 감싸고 물건을 꺼내오는 거죠. 사토르는 부하를 시켜서 이를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사토르 또한 물건을 노리고 있으니까요. 탈취 작전에는 영화 전반부에서 보았던 순행과 역행이 섞인 액션이 다시 시작됩니다. 앞에서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차량인 거죠. 물건 탈취에 성공한 주인공은 닐에게 무전을 감청하라 하는데 들리는 무전은 거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인버전한 상태에서 무전을 친다는 얘기죠. 이는 곧 인버전된 사람이나 물건을 만날 거라는 암시입니다. 이후 주인공과 닐은 후진하는 차를 만나고 추격전을 펼칩니다. 또한 사토르가 탄 SUV가 후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인버전의 시점에서는 오히려 주인공과 닐이 후진하는 격이니까요. 그리고 사토르가 주인공 일행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영화 후반부에 나올 블루팀과 레드팀이 보여주는 시간 협공 때문입니다. 순행에 있는 사토르의 부하들이 탈취 작전을 알려주고 사토르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인버전을 해서 주인공과 닐에게 플루토늄을 뺏으러 온 것이죠. 하지만 주인공은 사토르를 속이고 물건의 박스만을 넘겨줍니다.
이후 주인공은 사토르의 부하들에게 잡히게 되고 부두에 있는 사토르의 프리포트로 끌려옵니다. 그리고 사토르는 캣에게 총을 겨누며 주인공에게 물건이 어딨냐고 협박을 하죠. 주인공은 자신의 BMW에 있다고 다시 사토르를 속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총알 자국을 보니 어차피 캣을 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거죠. 인버전된 총알은 주인공이 그 전에도 경험을 했었고요. 하지만 식별창 반대편에 보이는 사토르의 협박조차도 시간 협공이었고, 이를 기반으로 순행 중인 사토르가 프리포트로 돌아오며 BMW에는 물건이 없었다고 주인공에게 총을 겨눕니다. 그러던 중 닐의 지원군이 나타나고 사토르는 다시 인버전을 하여 도망칩니다. 인버전된 총상을 입은 캣을 보며 주인공은 분노하고 캣이 죽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닐은 여기에 대해서 캣을 인버전시키고 다시 역복사 안정을 시키면 부상에서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인버전된 총알로 입은 상처는 인버전 상태에서 치료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곳 탈린의 인버전 장치를 계속 이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인 오슬로의 프리포트, 즉 창고 안 인버전 장치가 있는 곳으로 가기로 합니다. 이건 캣의 치료 때문이죠. 영화 속 인버전 장치가 있는 장소는 항상 블루와 레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슬로의 프리포트에는 창고 문 앞 기둥에 블루와 레드로 표식이 되어 있었고, 탈린의 프리포트에는 이렇게 조명으로 구분을 지었죠. 레드는 순행이고 블루는 인버전, 즉 역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회전문, 즉 인버전 장치에 동시에 들어가거나 동시에 나오는 걸로 묘사되는데, 실제로는 한쪽에서 들어와서 다른 쪽으로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순행과 역행은 서로가 반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 진입하지 않게 되면 인버전이 되지 않고 그냥 그 안에 갇힙니다. 이 설명은 대사 한마디로 끝나버리는데 역시나 너무 불친절합니다. 그리고 인버전 기계, 즉 회전문입니다. 예를 들어 순행 A1이 인버전하여 역행 A2가 됐다면 역행 A2는 자기 시점에서 뒤로 가는 순행 A1을 만날 수 있고, 다시 역행 A2가 인버전하여 순행 A3가 됐다면 A1과 2, 3는 모두 동일한 시간대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극중에서 드라마틱한 장면에서 일부 표현됩니다. 프리포트나 추격 시퀀스, 스탈스크 전투가 모두 여기에 해당되죠. 하지만 그 설명은 극히 적습니다. 그럼 2부에서 만나요.